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일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 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은 115.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시장에서 매물이 줄면서 법원 경매로 수요가 대거 몰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세보다 더 비싼 값에 낙찰받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서민 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우대 폭이 현행 10%에서 20%로 늘어납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 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은 1인당 한도가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 보금자리론 대출 지원 한도도 3억 6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지난 1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0.4% 올라 전월보다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0.48%, 연립주택 0.25%, 단독주택 0.39%로 집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우대폭이 최대 20%포인트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집값 폭등으로요. 하위 가격의 아파트가 아예 자취를 감춘 요즘에 실수요자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이 단순히 대출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시장의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 한밤의 부동산 플러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하고요. 그리고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올인원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궁금증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나 부시맨 검색해 보시고요. 자, 지금 방송 역시 유튜브 시청 가능합니다. 역시나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스트리밍 통해서 함께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 모셔볼게요.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6월 들어서 정말 부동산 시장에 또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투자 지역도 잘 찾아보고 싶은데 오늘 가볼 지역들 어디일까요? 네, 일단은 뭐 사실 이제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이 서울시장발 앞으로 이제 공급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윤곽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안에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막혀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들을 많이 이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제 풀기로 작정을 한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서울의 집값들은 단기적인 상승은 사실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토지의 가격이라든지 또는 재개발, 재건축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존에 현재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들도 상승 부분들은 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지만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제 건강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선 일시적인 이런 가격 상승 부분들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10년 그리고 뭐 10년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는 2025년도, 2028년도 이후에는 추가적인 이제 공급이 앞으로 나올 예정인데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지금 2021년도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이 단기적인 상승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상승이 가장 핵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 특히 이제 뭐 과거에 이 서울시장이었던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했었던 그런 마포 지역이라든지 또는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곳이 이제 강남 3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양재동 두 가지 지역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시장의 변화가 많은 시점에서 우리가 미리 미래를 내다본 다음에 투자 지역을 살펴보시는 것 도움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디일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이네요. 자, 6호선 마포구청역 부근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로 만나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약 7억 500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아파트네요. 방도 3개로 여유로운 아파트. 저희가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이 마포구입니다. 뭐 신촌의 이대 상권들이 잘 형성돼 있는 동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이사님 망원동 쪽은 어떨지 입지와 호재 좀 만나볼까요? 네, 지금 현재 서울시장 분께서 과거에 많은 재개발을 예정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마포 지역이었는데, 오늘 이제 망원동 지역이에요. 이제 망원동은 사실 굉장히 녹지율이 상당히 높은 곳이기도 하고 또 한강권에 상당히 가까운 곳이어서 일단적인 뭐 서민들이 살기엔 상당히 좋은, 그리고 또 주변 애들이 지금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또 다양한 이슈들도 지금 자리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망원동을 제가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도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달하면 할수록 그 안에 이제 허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숲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녹지율이 상당히 높은 곳, 이런 곳들을 대체적으로 이제 망원동 라인들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고요. 숲을 통한 지금 현재 기존에 이제 뭐 숲세권이라든지 뭐 공세권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숲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당연히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세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가 집중적으로 발달할수록 이런 숲세권과 수세권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주거 트렌드는 점점점 프리미엄이 높아질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세권, 우리나라 또 그 한강권이 상당히 굉장히 고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강권이라든지 이제 숲세권의 프리미엄을 다 가질 수 있는 곳이 이제 망원동이다. 자, 입지적인 부분들을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택이라든지 투자를 보실 때 교통편 노선을 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망원동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마포구청역이나 또는 망원역,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합정역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뭐 좌측으로는 DMC역도 이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공항철도라든지 뭐 경의중앙선, 그리고 6호선, 2호선 라인들을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뭐 버스 이용 노선들은 당연하죠. 자, 그리고 지금 주변에 이렇게 뉴타운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이제 도시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다가 같이 더불어서 이제 재건축 이슈가 가장 큰 성산 시형 아파트 재건축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 수 있는 이주 수요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주변의 뉴타운이라든지 또는 가까운 쪽 망원동이나 이런 합정역 주변으로 그 수요가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세권과 그리고 숲세권의 프리미엄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좌측으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공원들이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죠. 자, 그리고 바로 아래 망원동에 붙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한강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강권, 특히나 이 망원동 지역들을 한번 가서 둘러보시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들을 과거에 이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큰 형태의 뉴타운 형태나 또는 아파트 형태로 바꿀 예정이었었는데 이제 무산이 된 것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앞으로 향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이슈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예, 한강의 프리미엄이 더욱더 높아진다면 당연히 이런 망원동의 입지도 지금보다 더욱더 강한 그런 형국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직주 근접성을 안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직주 근접성이 워낙에 대두가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망원동은 주변에 내부 수완로라든지 뭐 강변북로, 그리고 올림픽도로 등등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망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일반 도시철도 라인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주 근접성 또는 주변에 대학교 학군들이 잘 갖춰져 있고, 마곡이나 뭐 쥐벨리, 여의도, 공덕, 그리고 용산, 그리고 위쪽의 도심 라인들까지도 충분히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직주 근접성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마포도 이제는 서울에 그 중상위층 이런 가격대들이, 아파트 그 금액대들이 20억 원대를 호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마포도 마찬가지로 2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뭐 아파트가 점점 진행이 되고 또는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그 가격은 상당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형 아파트 뭐 사실 투자금도 수억 원대에 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시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제가 그런 것들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소액으로도 또는 1억이나 1억 2, 3천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한두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 이런 단독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강한 그런 시세 상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숲세권도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고 있지만 이제 공세권도 상당히 분양 시장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숲세권과 공세권을 같이 끼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청약률 같은 경우에도 다 기본적으로 200대를 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가 더 뜨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가 시간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대부분 다 공원 형태였고요. 그리고 미래 주거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쾌적성이었습니다. 오히려 교통보다도 쾌적성을 더 좀 중요도 있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세권과 숲세권 그리고 수세권을 같이 끼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지금보다 더욱 더 급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도 이렇게 녹지율이 상당히 높은 곳인데 뭐 당연히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공원화가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도 이제 보시면은 교통망 같은 경우에도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22년도 연초나 올해 연말 정도에는 이제 뭐 개통을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월드컵 대교에서부터 이제 서부 간선도로망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서부 간선도로도 지금 지하화 사업하고 있죠. 이렇게 교통망들이 이제 서남부권, 서북부에서 서남부권으로 더욱더 좀 쾌적해지는 그런 교통망들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 당연히 이를 통해서 뭐 마곡이나 또는 여의도 또는 뭐 쥐밸리 라인들까지도 연결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효과를 좀 받아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제 서부 광역철도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부천 라인에서부터 여기 가양 쪽 라인들 거쳐서 상암에서 이제 홍대 입구까지 들어가는 이런 서부 광역철도망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저는 이 망원동이나 또는 마포가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쇼핑 시설이거든요. 그런 쇼핑 시설들이 지금 현재는 뭐 재래시장이 거의 이제 주변에 있는 월드컵 시장이나 또는 망원 시장들이 그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상암동 바로 이 망원동 옆에 있는 상암동에 이 롯데몰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빈 부지로 공터로서 지금 남아 있었는데 올해 2021년도 올해 1월에 서울시와 이제 상생 합의가 지금 통과가 되어서 앞으로 이제 지어질 일만 남았다. 네, 그래서 연내 착공 속도를 좀 내고 있다라는 부분들 완공 2025년도인데 사실 이 가젤 뉴타운과 증산 뉴타운과 그리고 아이언 뉴타운 등등을 봤을 때 이렇다 할 만한 쇼핑 시설들이 없었다는 부분들, 그런 부재에 대한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뭐 신촌에 있는 현대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롯데몰이 완성이 된다면 뭐 일자리 창출도 당연하겠지만 그만큼 또 삶의 질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효과, 특히나 이제 쇼핑몰, 몰세권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포 지역 같은 경우에 상암동과 또는 성산동 그리고 망원동까지도 이 여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이제 마포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인데요.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한강권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아쉬웠던 쇼핑몰도 근처에 크게 생겨난다고 하고 이제 올해 말쯤이면은 기다렸던 월드컵 대교 개통 소식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 때문에 고가 아파트로 이제 이름을 불리고 있는 마포구입니다. 자, 그래서 망원동의 방 3개짜리 아파트 가격 궁금하거든요. 시세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네, 물론 뭐 큰 단지형 형태들은 뭐 14억 원, 15억 원대를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25평대 정도 수준에서 한 26평형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가
한 7억 500에서 7억 3천 정도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망원동이고요. 망원동은 가서 보시면 큰 단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형 단독 아파트들도 거래가 활발히 잘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5억 9천만 원에서 6억 천 정도 지금 현재 너도 나도 막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주변에 새 집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투자하시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고 투자 금액은 1억 1,500에서 1억 2천 정도 가지고 이런 아파트 투자할 수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보증금 1억 원에 한 140에서 150 정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 한 2억 5천 정도, 2억 2,500 정도에서 2억 3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투자 형태도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방 3개짜리 아파트 마포구 망원동에 살펴드렸습니다. 다음은 강남 지역인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자,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 가능한 양재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는요,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번에는 강남권의 주택도 보겠습니다. 자, 양재동을 주목하시는 이유들 궁금한데 입지 조건하고요, 미래를 내다봤을 때 호재 측면에서 각각 어떨까요? 네, 일단 이제 제가 양재동을 계속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저는 이제 서초구 그리고 강남구, 송파구 라인들, 이제 즉 우리가 말하는 강남 3구 라인들 중에서는 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서초구에서만큼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부합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일단 양재동은 도시철도망, 일단 철도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3호선 라인을 갖추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요즘에 상당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광약철도망, 네, 신분당선을 갖추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도시철도망으로는 굉장히 합격이라고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그리고 옆에 경부 고속도로 라인들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주요 간선도로망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 자, 우리가 이 숲세권 라인들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숲세권 라인들을 뒤쪽 라인에서 좌우 양옆으로 해서 뒤쪽으로는 이렇게 숲세권 라인들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는 양재천변이 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강남 3구 라인에서는 탄천이라든지 또는 양재천 라인들 중에서 이런 천변을 끼고 있는 라인들 중에서는 양재동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우측이나 또는 위아래로 보신다면은 사실 개포동 재건축 이슈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이슈가 크지 않습니까?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올 수 있는 이주 수요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멀리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쪽인 양재동 쪽 라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학원가들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상권도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쪽 남부터미널이라든지 또는 그 위쪽 라인의 고속터미널까지도 가깝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다는 점. 자, 그리고 또 직주 근접성,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이제 직주 근접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그리고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아래쪽 라인으로는 이제 연구 산업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위쪽에 테헤란로, 그리고 봉은사로 라인들의 의료 관광 산업벨트, 자, 그리고 좌측편으로 양재 R&D 연구단지, 정보사부지의 일자리 타운도 상당히 큰 이슈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 라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면서 금액적으로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흔치 않다. 자, 거기에다가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상당히 큰 곳이 이제 강남구의 가장 큰 메인 이슈지 않습니까? 이런 이슈, 큰 일자리 타운이 조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삼성역과 양재역이 하나로 한 정거장으로 이어진다는 점, 네, GTX 라인들 구성이 될 예정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망들이 상당히 가까운 곳에 2호선, 그리고 7호선, 9호선, 분당선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 3호선과 신분당선 라인들이다.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망들도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의 측면을 보자면 사실 이제 우리가 일자리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수요 때문인 건데, 자, 기본적으로 서초구 라인들이 또는 강남구 라인들이, 송파구 라인들이
땅이 우리가 뭐 원하는 대로 뭐 지을 수 있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 타운이 굉장히 커지기에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수요는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토지나 또는 부동산은 한정적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개발의 여파가 미칠 수 있는 부동산의 영향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일자리가 항상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이런 일자리가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면 그만큼 유동인구도 발생되는 부분들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개발들도 존재하고 있는데 강남 그 양재역에서 이렇게 한정거장으로 올라와 보면 이제 강남역입니다. 강남역 주변으로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 그리고 뭐 지능 아파트 부지 등등을 앞으로 이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굉장히 초고층화를 시킬 예정인데요. 용적률이 이렇게 1000% 가까이 올라간다면 토지의 가격은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토지가의 상승 부분들은 당연히 강남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으로 미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요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비단 이게 제가 뭐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개발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한 1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강남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런 영향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GTX 라인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뭐 언제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계획이 잡혔고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사실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완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과연 강남 3구 안에서 우리가 GTX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보시다면은 A 노선 그리고 C 노선만 유일하게 강남을 관통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서와 삼성과 양재만이 정차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삼성은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수서는 사고 싶어도 비싸요. 양재 같은 경우에는 사고 싶으면 지금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분당선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신분당선은 제가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사실 저는 신분당선이 9호선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9호선이 왜 비쌉니까? 서울을 관통하는 주요 대형 업무타운들을 다 관통하기 때문이거든요. 9호선이 어디를 다닙니까? 마곡과 연결되고요. 여의도와 연결이 되고 강남과도 연결이 되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미사까지도 앞으로 연장이 될 예정이죠.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서울권에 있는 세 가지의 대형 업무타운들을 다 관통하는 노선입니다. 자, 그러면 신분당선은 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자, 일단 강남을 관통하죠. 그리고 2단계까지 완성이 된다면 용산까지 완성이 되죠.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요. 강남 아래쪽으로는 판교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북쪽 라인에서 남쪽까지 연결할 수 있는 마지막 노선, 어떻게 보면 유일한 노선이 신분당선밖에 없다. 이렇게 용산과 강남과 판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마지막 신분당선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용산까지 완성이 된다면 이 신분당선의 힘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구간이 완성도 아직 안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아직은 남아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서울시장 후보분들이 항상 내셨던 그런 공약이죠. 이거 진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그때 가서 내가 이제 착공이 들어가니까 내가 눈으로 보여지니까 그때 가서 하신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내려오는 이 구간 중에 양재동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이 서초 IC예요. 그래서 이런 개발들 바로 옆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발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 진행이 되고 나서 하시지 마시고 실거주 투자 고민하신다면 이런 양재동 한번 꼭 임장활동을 해보시길 필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플랫폼 시티 개발이라고 해서 양재동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또 개발 계획인데요. 개발 계획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일단 대규모의 큰 일자리 타운이 조성이 되는 그런 개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통 그리고 삶의 질도 개선이 많이 될 수 있는 곳이니까 필히 이런 지역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자리는 늘어나고 늘어났는데 주택 수는 없는 것, 그리고 GTX 노선이 지나간다는 점에서 주목해보란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인지 볼게요. 여기 투룸, 양지역 역세권에서 한 얼마 정도일까요? 네, 지금 현재 강남권, 송파권 라인들 보시면 투룸들 지금 6억 원대에서 7억 원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서초구 양재동 5억 원대 되지 않고 있어요. 얼마만큼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실 거고요.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한 3, 4천 정도.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한 2억 5천만 원에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 한 2억 정도 언저리 가지고 계신다면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또 양질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월세 받기도 상당히 좋은 그런 곳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까지 만나봤고요. 이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1대1 무료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선착순 10명까지만 무료 1대1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김대진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지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도 정신 없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 지역 좀 신중하게 찾아보고 싶은데 오늘 가볼 지역들 어디일까요? 그래서 지역들은 서울시 안에서도 많은 이러한 개발이 있고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유망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역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시장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6월 달이 지나면서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또 이런 많은 분들이 관심사를 갖고 있는 이런 세금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취득세랄지 뭐 보유세랄지 뭐 종부세랄지 뭐 취득세의 이런 인하 소식 완화적인 부분은 없겠지만 또 보유세의 이런 재산세 감면이랄지 또 종합부동산세가 또 계속적으로 가다듬고 있고 또 변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번 그런 것들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화할 방침이 거의 없다 보니까 현행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또 올해부터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도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새롭게 계약이 되는 그런 임대차 신고에 있어서는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무도 부담이 된다는 것,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서 또 많은 것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 세액 부담이랄지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또 조세 확보가 상당히 될 수 있겠지만 또 개인적인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또 안 보였던 그런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신고를 통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으로 연결이 되면서 어느 정도 세금적인 부담적인 부분들이 새롭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세의 증가로 인해서 이러한 임대차 시장의 가격의 상승은 상당히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시장의 공급은 적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적인 그런 트렌드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강남의 그 중심에 있는 그런 지역들, 강남 중심에 있는 지역과 또 동부권의 새로운 굉장히 경제 중심지로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 그 두 지역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벌어질 시장 상황 미리 대비해 볼 수 있는 투자 지역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 강남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자,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4억 6,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강남에서는요, 테헤란로 따라서 정말 많은 업무 단지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는 곳, 바로 역삼동 쪽의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자, 저희요, 오피스텔 먼저 가볼게요. 어떤 것들이 매력일까요? 그렇죠. 이제 강남 쪽에는 그 중심지에 그런 상권들이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 그것도 중심지 테헤란로의 입지에 있는 또 2호선 라인을 따라서 테헤란로에는 많은 이런 상업 지역들이 위치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인프라 시설들 또 상업 지역이 너무 넓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곳에는 또 이런 상업시설과 또 인프라 시설들이 워낙 잘 갖춰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입지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런 주변에 이런 직주 근접성이랄지 또 그런 인프라 시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생활이 굉장히 내 집 근처에서 많은 것들의 혜택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위치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강남구가 상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냥 일자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서울시 안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또 강남 3구 안에서 또 강남구 안에서도 일자리가 너무나 빼곡히 집약이 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역삼동의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강남구에서도 약 95만 인구가 굉장히 이곳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 수요 자체가 굉장히 파급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혜택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일자리의 수요, 그런 일자리가 보장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또 입지의 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는 이제 1인 가구의 비중을 상당히 높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트렌드의 그런 거주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1인 가구가 상당히 늘어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소형주택의 인기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현재 요즘에도 많이 이런 건축범싹이랄지 새롭게 올라오는 이런 건물들 자체가 또 이런 소형주택의 니즈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한 타겟에 맞춰서 상당히 올라오고 있고 그런 니즈를 상당히 잘 반영을 한다면은 이런 소형주택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지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강남 3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공시가격 상승이 상당히 항상 높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그런 상승률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또 이런 공시지가의 가격 상승률에서도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는 입지를 상당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우리는 역삼동이에요. 역삼동이 이제 2호선 라인을 따라서 옆에 2호선 라인을 따라서 이 지역 옆으로 테헤란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테헤란로에는 이제 높은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고층 빌딩들이랄지 또 업무지구랄지 우리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편의시설들, 병원 시설들 이런 것들이 이 주변에 상당히 빼곡히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이용할 수 있는 그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적인 부분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고 또 2호선 역삼역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도보로 한 2분, 3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져 있는 그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강남 3구는요 이렇게 이런 교통의 기반 시설들이 너무 잘 되어 있죠. 버스면 버스, 지하철이면 지하철. 더군다나 거기에 또 주변에 이런 역세권과 많은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러한 교통의 기반 시설들이 너무나 우수하게 배치가 되어져 있죠. 역삼동 위쪽으로는요, 일단 좌측에는 강남역 상권이 위치하고 있죠. 강남역이랄지 강남역 주변에 다양한 상권들, 또 위쪽에는 신사동이랄지 또 논현동의 상권이 기다리고 있고, 또 위쪽에 이제 봉은사로의 주변으로는 이제 의료관광산업벨트랄지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테헤란로, 아래쪽에 남부순환로랄지 또 언주로랄지 강남대로랄지 이러한 주변에 많은 이러한 일자리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지역들, 편의시설들, 상업적이 워낙에 뛰어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주변에 많은 일자리와 더불어서 이렇게 많은 이런 편의시설들을 즐길 수 있는 그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입지의 장점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우측에 이제 두 정거장만 가면 이제 삼성동이 기다리고 있는데 삼성동에서는 이제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이 주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바로 옆에 위치한 역삼동의 위치는 그러한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지에 위치해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소식이죠. 너무나 큰 대형 개발이에요. 서울시에서도 또 강남구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개발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50층의 3개 동으로 규모로 통해서 이제 새롭게 들어오게 될 것이고, 오른쪽에는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이랄지 또 탄천을 끼고서 반대편에는 이런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가 새롭게 리모델링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새롭게 나타나는 이런 생산 유발 효과랄지 고용 창출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스타일로 매머드급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도 일자리가 많지만 강남의 중심 상권이 위치한 이 지역의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미래지향적으로 많은 일자리와 높은 이러한 고소득층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상당히 많아진다는 것이 상당히 주요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층 규모의 3개 동으로 건립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러한 랜드마크성, 강남구 안에 있는 이런 랜드마크성의 건물의 기능은 충분히 아직도 유효하게 보여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예요. 이것 역시도 이러한 랜드마크성 건물이 새롭게 들어오는 이유, 그만큼 주변의 협력업체랄지 또 현대차 계열사랄지 그로 인해서 다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코엑스의 이런 코엑스랄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고용 창출 효과가 무려 122만 명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일자리보다도 너무나 많은 일자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옆에 이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바로 옆에는 이제 영동대로가 기다리고 있고, 바로 옆에는 또 코엑스가 기다리고 있죠. 현재 코엑스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현재 잘 되어져 있죠. 그 지하에 있는 이런 상권들 자체도 너무나 명소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꾸준히 이용하고 유동인구가 항상 많은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래쪽에 이제 지하 6층까지 건설되는 새로운 규모의 지하 공간이 새롭게 탄생이 되는 것들이고, 또 그 지하 공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냐? 바로 교통입니다. 교통. 사람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앞으로 향후 들어오는 GTX, KTX, 또 위례신사선이랄지 이러한 교통의 핵심 요충지들이 이곳 지하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또 공항의 터미널이나 또 버스의 환승센터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또 이루어지는 것들, 또 위쪽에 코엑스의 이런 지하 상권과 같이 맞물리면서 또 상권의 확장이 또 일어나는 부분들까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하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수 있는 지하 공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남은요, 지금 너무나 많은 그런 교통망이 현재 너무나 잘 되어져 있죠. 그런데 또 들어오죠, 또 들어와. 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국가적이나 또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도 강남권을 뚫고 지나가겠죠. 강남권을 뚫고 간다는 것을 유심히 봐야 되는 것들이고, 또 우리는 새롭게 맞이할 이런 GTX 라인들, 또 GTX가 강남권의 삼성과 양재와 수서에 무려 3정거장이나 들어온다라는 점을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측으로는 이제 위례신사선, 위례신도시와 이제 동남권의 연결성, 동남권과 또 강남권의 연결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위례신사선까지 지금도 좋지만 이러한 크게 3가지 단락으로서의 또 교통이 추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금액을 봐야겠죠. 주변에 이런 토지의 가격, 또 이런 가치가 상승이 너무나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저도 요즘에 많이 이런 토지를 많이 보고 다니는데 이런 강남권의 토지, 그 중심 메인 상권의 토지의 가치는 정말로 많은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고 가속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굉장히 가격 자체가 5억 원대가 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자체가 4억 6,500에서 4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 임대차 금액, 임대 금액 자체가 이곳에 흡수가 되고 있는 금액들 자체가 4억 원대 초반에 상당히 충분히 흡수가 되고 있는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대충적으로 이제 한 6천에서 한 7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120에서 130만 원 정도의 이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강남에서 함께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소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은 강북 지역에서 부동산 찾아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자, 1호선, 4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부근에서 이번에는요. 방 3개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가격은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예상되래요. 네, 좋습니다. 강북에서는 주목받는 지역 중에 도봉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도봉구 저희가 주택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들 좀 만나볼까요? 그리고 이제 동부권의 굉장히 뜨거운 지역들 요새 뭐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노도강 지역들, 뭐 노원, 창동 부근에 상당히 많은 오름폭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언론의 소식을 접했을 만큼 그만큼 이 지역에 이제 예전에 저평가되어 있고 현재도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인기 지역으로서의 사람들의 수요가 몰려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지역 창동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는 굉장히 80년대, 90년대 주택을 상당히 많이 지었죠. 그 주택 위주로서의 많은 건축이 일어났다 보니까 주변에 또 일자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베드타운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을 발견을 했고 앞으로 이제 균형 발전을 통해서 이것을 또 가치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지역에 일자리를 늘려내고 열악한 이런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개발들이 이곳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제 현재 진행형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만큼 이런 실수요층 자체가 서울시의 이런 높은 이런 집가의 상승을 부담이 느꼈는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수요가 몰리면서 이번에 올해 발표한 이런 공시가격 상승률인데 이 노도강 지역들의 상당히 높은 폭을 상당히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이 지역에 많은 수요층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상당히 잘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지역은 창동역을 이용할 수 있어요. 창동이기 때문에 창동역 자체가 현재는 뭐 1호선과 4호선, 바로 옆에 노원역이 기다리고 있고 노원역도 4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는 두 개의 역사를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많은 이런 도심권의 이동성이랄지 앞으로 많은 이런 일자리가 이 가운데에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계속 변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노원 쪽에는 이런 재건축의 굉장히 진행이 활발하게 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7단지랄지 위쪽에 이런 주공단지들 자체가 재건축의 이런 진행 상황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안전진단이랄지 추후 이제 이곳에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은 주변으로서의 이런 이주 수요들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지역은 자체가 뭐 1, 2인 가구보다도 3, 4인, 4인 이상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러한 방 3룸 구조, 방 3개 이상급의 중대형급의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주택들의 수요가 상당히 높게 일어나는 그런 특색이 있는 지역들이고 주변에 뭐 학군이랄지 인프라 시설들은 워낙에 주택이 많이 지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많은 이런 인프라 시설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백화점이면 백화점, 뭐 쇼핑 시설들, 학군 시설들, 학원 시설들 이런 것들은 워낙에 현재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서울의 2030 플랜인데 그러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고 그것이 현재 실천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2040 플랜도 나오겠지만 2040 플랜이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니까 이 계획 안에도 창동과 상계 지역은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지역이 창동과 이런 노원역 사이에 있는 부지들 자체가 앞으로 이런 식의 그림에 보이는 개발처럼 깔끔하고 많은 업무타운들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300여 개의 기업과 13,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으로 새롭게 거듭이 나고 있는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이제 서울 아레나 센터인데 공연장이에요, 공연장. 이곳은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아름다운 그런 공연장을 이제 이곳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백신들도 너무나 너도나도 다 맞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행도 굉장히 특수를 누릴 수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곳에 이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K-팝이랄지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공연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지역에 위치해져 있는 이런 음악과
문화의 도시로서의 많은 개발의 방향성 그런 것들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이것이 23년도에 완성이기 때문에 이런 규모 자체도 2만 녀석의 연간 90회 이상 공연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상권들도 같이 시너지를 얻어서 확장이 될 수 있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바로 옆으로 아래쪽으로는 이제 이런 문화산업센터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것도 미관상으로 상당히 아름다운 구조들 또 49층까지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이곳 역시도 일자리 위주의 많은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것, 일자리를 너무나 많이 만들겠다라는 그런 행보가 상당히 잘 느껴지는 개발의 사업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이제 중랑천을 끼고서 바로 앞에 이제는 도봉면허시험장 부지가 있는데 차량철도 기지도 이전이 완료됐죠. 굉장히 넓은 부지를 갖고 있는데 이 부지에 이제 새롭게 어떤 것들이 들어오냐 이것을 또 새롭게 서울시에서는 다른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계획안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는 복합 용도의 이런 쇼핑몰이랄지 그런 것들이 새롭게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도봉면허시험장 부지가 어떠한 식으로 개발이 될지 그런 발표 소식도 상당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는 이제 GTX 신호선이 이제 착공 소식이 들려올 것이죠. 앞으로 이제 하반기랄지 내년에 상반기 안에 이제 이것 역시도 신호선 역시도 A 노선과 마찬가지로 이제 착공 소식을 발표를 하고 펜스를 치고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동부권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창동역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GTX 노선은 너무나 새로운 교통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창동역으로 왜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것이 일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창동역으로 새롭게 역사가 배정이 된 것이고 또 창동은 서울역에서 이어지는 KTX 라인도 연장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4개의 역사를 갖고 있는 현재 1호선과 4호선, 또 GTX와 KTX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권의 이동성도 너무나 좋아진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창동의 이러한 많은 역사가 확장이 되는 것도 주요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중랑천을 끼고서 서울시에서 진행을 또 하고 있는 동부 간선도로의 지화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자, 동부간선도로 지화 소식, 도로를 결국은 지하로 넣는다는 것이죠. 위쪽에서 이제 아래쪽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삼성 IC까지 이어지는 그런 도로를 지하를 넣는다는 계획인데 또 일부 구간은 개통을 했죠. 일부 구간은 개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많은 지화 사업들이 하나 둘씩 완성 단계에 이르려면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요즘에 상당히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시간에 움직인다면은 거의 뭐 1시간이 넘을 정도로 짧은 거리지만 1시간이 넘는 그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상당한 많은 정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이런 지하의 완성을 통해서 향후 20분이면은 이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너무나 많은 시간적인 가치를 줄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하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차를 이용하신 분들이건 또 아래쪽에 강남권과의 연결성이 너무나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또 주변에 위쪽에 이런 녹지공원, 수변공원도 앞으로 확장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매력들, 거주의 환경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창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가격을 봐야겠죠. 이것이 24평형의 크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굉장히 넓은 평수, 방 3개짜리 구조의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현재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형성이 되어져 있고 주변에 이런 수요 자체, 이런 임대인의 수요 자체가, 임차인의 수요 자체가 3억 7천에서 3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4,500에서 5,500이면 충분히 전세를 안고 굉장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월세로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00에서 110만 원 정도의 이렇게 수익형을 올릴 수 있는 도봉구 창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도봉구 창동의 미래에 주목해보면서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봤고요. 자, 이 시간 채워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오늘 김성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2668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